최대 1,500만 원 이상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업비 계획서대로 집행해봐 라고 하면서 공짜로 주는 돈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이초진입니다. 요즘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혹은 퇴사 혹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도 창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퇴사하기 전에 창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하고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개월 차인데 벌써 그 돈을 거의 다 사용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금리도 그냥 일반 통장보다도 더 높겠죠. 금리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이런 친구의 모습을 보고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빨리 이 영상을 공유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 사업에 옮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업 이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품 패키지도 만들어야 되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재료들을 구입하고 임대료도 내고 이렇게 이것저것 내다 보면 한 달에 몇백씩 되는 돈이 훅 하고 빠져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혹은 1년 안에 나는 매출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정말 피 같은 월급을 모아서 준비한 나의 창업 자금이 세네 달이면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은행에 가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것도 여지가 안 될 경우엔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사업 계획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창업 자금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창업 자금은 어디서 끌어오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창업 자금 준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 출연금을 받는 방법이에요. 출연금이라고 하면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출연금이란 창업자와 정부가 2대8 혹은 3대7의 비율로 창업자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짜리 정부 지원 사업이다 라고 하면 2대8이니까 2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창업자금을 모으는 거고요. 그렇게 창업자금이 모이게 되면 이제 그걸 너가 작성했던 사업비 계획서대로 집행해봐 라고 하면서 공짜로 주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출연금을 신청하는 사업 계획서상에서 창업가가 나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로 2천만 원, 광고비로 5천만 원, 인건비로 3천만 원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제출을 했으면 보통 사업이 마감하는 게 11월이나 12월 정도인데 이제 그 해까지 그 사업비를 사용 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하시면 되세요. 출연금은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에요. 사업을 키우라고 너가 사업 계획서에 쓴 그 사업을 실행시켜 보라고 주는 자금입니다. 그걸 정부가 왜 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로 수출돼야 되고 가장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인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목적에서 정부는 매년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일환에 지금 말씀드리는 예비 창업 패키지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먼 돈이다 혹은 공짜 지원금이다 등의 이름으로 막 부르기도 하는데 창업을 정말 간절하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둘째는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융자예요. 은행에서 가는 대출과 모든 형태는 비슷해요. 다만 정부에서는 위 출연금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리로 직접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빌려주다 보니까 기준금리 정도, 지금 현 시점 1금융권에서도 6, 7% 정도 하는 지금 금리랑 대비해서 또 한 3%에서 4% 정도가 저렴하게 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자금의 성격이 나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난 한번 실패해서 신용도가 굉장히 낮아. 근데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도전 지원에 대한 또 사업들이 따로 있고요. 만약 청년이시라면 청년에 대해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줘서 청년 창업자금 융자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책자금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이런 정책자금 융자를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정책자금 융자를 받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 창업기업이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을 때 1금융권 기준으로 700만 원의 연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면 정책자금 융자로 대출했을 때는 최소 200만 원의 연이자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1억 원을 대출했을 때 연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서 창업기업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최대 1,500만 원 이상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정책자금 융자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년간은 이자만,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되는 형태라서 부담도 훨씬 적어요. 이런 출연금과 정책자금 융자는 매년 다양한 부처에서 다른 방식으로 공고가 올라와요. 또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한 해에 다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월이나 3월 중에 정부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요. 10월, 11월, 조금 늦은 건 12월 정도까지 모든 예산 사용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12월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 2월이나 3월에 또 다시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오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공고에 나온 지원금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건 뭘까?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올해는 어떤 지원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지원을 해주는구나에 대한 내용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꼭 이런 제도들, 이런 지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창업이라는 정말 어려운 길에서 잘 생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